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우리 증시 양시장 보합권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코스피 시장은 1% 상승하며 강하게 출발했지만 피터 나바로 미국 백악관 무역정책국장이 미국 현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미중 무역 합의는 끝났다 이렇게 언급하자 상승폭을 줄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나바로 국장이 이어서 자신의 발언을 정정하면서 시장은 다시 회복세를 보였는데요. 어제 시장 플로우는 미국과 중국의 협상에 따라 출렁이는 모습이었습니다. 업종별로는 언택트 업종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NC소프트, 카카오, 네이버는 다시 한번 52주 신고가를 경신하며 시장 주도했는데요. 간밤 뉴욕 증시에서는 다시 한번 기술주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간밤 이슈들 확인해 보시죠. 네, 먼저 첫 번째 뉴스입니다.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어제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7기 5차 회의, 이 예비회의를 주재하고 대남 군사 행동 계획들을 보류하라고 지시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오늘 아침 보도했습니다. 어제 회의에서는 주요 군사 정책 토의안 심의가 이뤄졌고 전쟁 억제력을 강화하기 위한 대책을 반영한 여러 문건도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세계무역기구는 현지 시간 23일 올해 2분기 세계 상품 거래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18.5% 감소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WTO는 2분기 들어 코로나19 대유행과 그에 따른 봉쇄 조치 영향이 크게 작용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또 실질적으로는 상황이 더 악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레리 커들러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은 중국이 지식재산권 등 무역 부분에 문제에 있어서 온전할 뿐만 아니라 진전을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커들러 위원장은 현지 시간 23일 국민들에 대한 추가 현금 지원 등의 추가 부양책도 논의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뉴욕 증시가 지표 호재와 부양 기대감으로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특히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가 크게 올라 사상 최고치를 다시 쓰면서 8거래 연속 랠리를 이어갔습니다. 페이스북,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등이 급등하면서 사상 최고치 행진을 벌이면서 뉴욕 증시를 이끌었습니다. 자세한 마감 상황 함께 만나보시죠. 네, 먼저 다우존스 지수 0.5% 이상 상승하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26,156선에서 거래 마감됐습니다. S&P 500 시장도 만나보시죠. 네, S&P 500 지수는 0.4% 이상 상승하면서 3,131선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나스닥 시장을 함께 보시죠. 네, 나스닥 시장은 이제 11,100선을 넘어서면서 종가 형성했습니다. 어제 시장에서는 10,000선에서 거래 마쳤는데 오늘 74포인트 올려내면서 11,131선까지 오르면서 시장 종가 형성했습니다. 어제 우리 증시 마감 상황도 만나보시죠. 일단 어제 우리 증시 같은 경우에는 월요일 증시와 좀 흐름이 비슷했습니다. IT 톱 종목들은 하락세로 거래 마감했습니다. 삼성전자는 52,000원대 이탈하면서 51,000원대에서 거래 마감했고 SK하이닉스도 마찬가지로 1% 가깝게 이 하락을 하면서 84,100원대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특히나 간밤 뉴욕 증시에서 마이크론의 목표 주가가 하향 조정됐습니다. 오늘 함께 좀 IT 업종들 투자하실 때 유의하셔야 될 것 같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1% 넘게 상승하면서 어제 시장에서 다시 79만 원대에서 80만 원대까지 올라가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언택트 업종은 어제 다시 한번 강세였습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는 2%가 넘게 상승이 나왔는데 27만 6천 원대. 외인 기관 그리고 개인의 매수까지 계속해서 수급이 좀 괜찮은 종목입니다. 5위권은 셀트리온 올라와 있는데 7% 이상 상승하면서 어제 시장에서 31만 8,500원대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네,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셀트리온 삼형제가 모두 상승으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이 코로나19 치료제와 관련해서 이 호재성 뉴스가 있었기 때문에 어제 시장에서 빨간불 켜내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여기부터 10위까지도 만나보시죠. 자, 6위부터 10위까지 특징적인 종목 두 가지인데요. 카카오 다시 한번 2.7% 이상 급등했습니다. 28만 원대까지 진입된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제 시장에서 언택트 관련 업종들, 게임 업종들까지 모두 상승이 나왔고 SK가 다시 한번 10위권까지 진입이 됐습니다. 5% 이상 급등했습니다. 어제부터 SK 바이오팜의 청약이 시작이 됐습니다. 60대 1이 넘는 이 경쟁률을 기록했다라는 뉴스가 전해지면서 어제 시장에서 다시 한번 SK 기대감 받았고 30만 9,500원대까지 올라오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함께 가보시죠. 네, 셀트리온 헬스케어 1% 이상 급등하면서 11만 3,700원대까지 올라왔습니다.
셀트리 헬스케어 같은 경우에는 7월에 코로나19와 관련된 항체 치료제가 임상 일상에 들어갈 것이다라는 뉴스가 전해지면서 다시 한번 큰 폭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반면에 제약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급등했기 때문에 어제 시장에서 좀 쉬어가는 분위기였습니다. 0.7% 하락세 나왔고 14만 9,600원대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코로나19 재확산과 관련된 우려가 계속해서 시장에 나오면서 시즌 다시 한번 급등했는데요. 2% 넘는 상승세로 거래 마감했습니다. 11만 원대까지 어제 시장 다시 진입되면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6위부터 10위까지도 만나보시죠. 네, 6위부터 10위까지 펄어비스 5% 이상 급등했습니다. 어제 게임 업종들이 전반적으로 강세였습니다. NC소프트도 다시 한번 신고가 경신했고 펄어비스, 넷마블 등 어제 시장 게임 업종도 다시 한번 큰 폭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에코프로비엠부터 제넥신까지는 약보합권에서 거래 마감했습니다. 코인들의 흐름도 만나보시죠. 네, 전반적으로 시장이 혼조름 가져가는 가운데 비트코인은 1,100만 원대에서 여전히 거래 중입니다. 그리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는 0.5% 약보합권에서 현재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외의 코인들 만나보시죠. 네, 비트코인이 계속해서 1,100만 원대에서 거래되는 가운데 오미가세부터 에메랄드, 이더까지 모두 파란불로 현재 약보합권에서 거래 중입니다. 네, 이외의 코인들 리플부터 함께 보시면요. 리플도 역시나 0.15% 보합권에 머물고 있고요. 라이트코인, 이오스, 모네로까지 모두 보합권에서 거래 중입니다. 출발 증시 와이드 지금 출발합니다. 네, 뉴욕 증시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신승용의 시그널 나올 시간인데요. 브랜코리인베스트 신승용 대표 화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간밤 시장 상황부터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모두 상승하면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하지만 아쉬웠던 점은 장 후반으로 갈수록 이 시장의 상승폭을 반납시키는 점이었는데요. 시장 분위기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일단 지난밤 미국 시장 나스닥 지수 10,000포인트를 넘은 이후에 1,130포인트에 마감하는 그런 모습. 나스닥 역시 0.74% 상승하는 그런 마감 상황이었습니다. 일단 미국 시장 내 물론 이제 그 최원 앵커가 말씀하셨던 대로 실질적으로 장 후반으로 점점 갈수록 그 장에 그 힘이 빠지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는데 이 부분은 어찌 보면 너무나도 당연한 그런 결과일 수도 있다라는 점으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서 지금 이제 시장 내 잔존하고 있는 악재와 호재, 뚜렷하게 어떤 그 악재와 호재가 뚜렷하게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는, 그러면서 전반적인 긍정적인 어떤 그 유동성 모멘텀에 의해서 시장이 상승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여실히 반영하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먼저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일단 미국 시장의 상승을 이끌었던 가장 중요한 세 가지 호재 먼저 좀 정리해 볼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요. 기술주, 그리고 전반적인 시장의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 애플 컴퓨터. 애플 컴퓨터가 지난밤 2%가 넘는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366달러에서 마감을 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요. 애플이 이제 기술 혁명을 이뤄내고 있다라는, 기술 혁신으로 치닫고 있다라는 부분을 시장과 소통을 통해서 알려지면서 시장
애플 컴퓨터에 대한 기대감이 그리고 애플 컴퓨터의 기대감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기술주들에 대한 상승 지속에 대한 기대감이 말 그대로 시장 상승을 주도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듯합니다. 새로운 OS를 공개를 했죠. 그리고 맥북에다가 이제는 그들의 노트북이죠. 자체 칩을 탑재해서 이제 그 양산을 하겠다라는 그런 계획 발표를 하면서 전반적인 기술 혁신에 대한 새로운 긍정적인 모멘텀이 애플 컴퓨터로 하여금 시장 내 나타났다라는 그런 생각 좀 많이 들고요. UBS가 실질적으로 목표 주가를 대표적으로 기존 325달러에서 이미 325달러는 넘어섰죠. 366달러 마감이니까요. 목표 주가를 400달러로 상향 조정하는 그런 모습까지도 나오고 있다라는 점. 이렇게 된다라면 앞으로 애플 컴퓨터를 비롯한 전반적인 빵 주식들의 기술 혁신과 그리고 기술 개발들 이런 부분들이 점차 주가에 반영이 되면서 지금 현재 상승을 하고 있는 어떤 그 상승 기류 이 부분 상당 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겠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큰 무리는 없어 보입니다. 여기에 경제 지표의 호조가 나타났습니다. 지난 월요일 제가 스튜디오에 출연을 해서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이번 주 주목을 해야 될 만한 경제 지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었는데요. 어제 제조 PMI 그리고 서비스 PMI 물론 속보치이긴 합니다만은 발표가 됐습니다. 전월 대비해서 10포인트 이상 상승하는 물론 50포인트에는 아직은 조금 좀 도달하지 못하는 그런 아쉬운 감도 없지 않아 있긴 하지만 전월 대비해서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상승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점. 이 부분에 시장은 계속해서 주목을 하고 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요. 시장은 이미 앞으로 경기가 바닥을 찍고 올라서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신을 주고 있다라는 쪽으로 평가가 가능할 것 같고요. 신규주택 판매 역시 17%에 육박하는 16.6%의 증가율을 보였습니다. 이 이야기는 지금 현재 시장 내 유동성이 상당 부분 풍부하다라는 것을 여실히 반영하고 있다라는 점. 그 주택 판매, 신규 주택 판매가 거의 두 자릿대가 넘는 그런 증가세를 보였다라는 부분은 시장 내 지금 현재 유동성 장이다라는 부분은 우리 시청자 여러분 다들 이미 알고 계시겠습니다만은 이러한 유동성이 계속되고 있다라는 부분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도 큰 무리는 없어 보인다 말씀을 좀 드립니다. 세 번째는 전일 사실상 나바로의 발언으로 인해서 우리 시장 그리고 아시아 시장 사실상 오전 한때 크게 흔들리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 배경은 미국과 중국 간의 1차 무역 합의가 사실상 끝났다라는 나바로의 발언 때문이었는데요. 이 부분 물론 나바로도 해명을 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추가로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합의 이 이행은 계속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시장 안정화에 꽤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 다만 지난밤 미국 증시가 시간이 갈수록 힘이 빠지는 그런 이유 이런 부분에는 역시 코로나 2차 확산에 대한 우려감이 시장 내 잔존하고 있었다라는 점. 파우치 소장이 지금 현재 어찌 보면 경고성 발언을 좀 했죠. 상당히 위험한 수준에 처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코로나 2차 확산에 대한 우려감을 다시금 상기시키는 그런 모습들. 지금 현재 시장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호재와 악재. 하지만 악재는 있지만 호재성 재료들이 그 부분을 계속해서 상쇄시키면서 경제 재가동 그리고 경제 회복 그리고 전체적으로 어떤 그 시장 내에 어떤 그 유동성 장세에 대한 기대감이 지속되면서 지금 현재의 상승 분위기는 쉽게 꺼지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쪽에 무게중심이 많이 쏠려 있으니까요. 시청자 여러분들 이런 상황들 속에서 유동성 장세의 가장 큰 특징은 어찌 보면 순환 매매입니다. 빠른 매매를 통해서 한 군데 집중하시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지금 포트폴리오를 두 군데로 좀 나누셔서 한 포트폴리오는 빠른 매매 그리고 나머지 다른 포트폴리오는 중장기 소위 말하는 포스트 코로나
코로나 이후를 대비한 우리 실생활의 변화를 대비한 그런 중장기 포트폴리오 이 두 가지를 동시에 가져나가게 됐다라는 부분 우리 시청자 여러분 같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앞서서 언급을 해주셨지만 증시의 현재 유동성은 풍부합니다. 하지만 오히려 상승 탄력은 조금 둔화되는 모습인데요. 펀더멘털과 센티멘털 간의 이격 차이는 여전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시장 방향성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지금 현재 지금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이제 앞서서 우리 최근에 그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센티멘탈은 상당히 좋죠. 근데 펀더멘탈이 과연 이를 받쳐주겠느냐, 못 받쳐주겠느냐. 근데 이제 조만간 2분기 실적 시즌에 임박을 합니다. 근데 2분기 실적 시즌, 과연 우리들이 기대를 하고 있는 소위 말하는 실적의 반등이 나타날까 여부. 이를 놓고 실질적으로 투자 심리의 움직임, 투자 심리의 전환점. 이 부분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말씀을 좀 드려봅니다. 일단 실물 경기가 저점 통과를 한 것은 거의 확실하다라고 평가를 해도 큰 무리는 없어 보입니다. 지난 밤에도 다시 한번 확인을 했죠. 서비스업 그리고 제조업 PMI가 이제 어느덧 50포인트에 근접해 있다라는 그런 모습들 나타나오면서 그 저점 통과를 한 것은 분명하다. 근데 하지만 이제부터는 조금은 좀 회복의 속도가 좀 늦춰질 가능성이 있다. 소위 말하는 장기간에 걸친 U자 회복의 가능성이 높겠다. V자 회복보다는 U자형, 늘어지는 U자형 회복 가능성이 높겠다. 이렇게 좀 보는데 여기서 이제 걱정되는 부분은 사실상 금융은 V 반등을 했는데 실물은 늘어지는 U자 회복을 한다. 그러면 실물 경기와 금융시장과의 이격, 간격 이런 부분에 대한 우려가 지금 나타나게 될 가능성이 있지 않겠느냐. 결국은 이러한 이격이 장기화가 된다라면 시장은 일시적으로라도 일단 실물 회복에 대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게 될 것이고 이러한 의구심이 지속이 된다라면 시장 내 분명히 수급상의 차익 실현 매물의 증가가 나타나게 되면서 주가 상승세의 둔화는 너무나 당연한 결과일 수 있다. 근데 이런 부분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무슨 부분이냐면요. 유동성이 뒷받침되는 어떤 그런 그림들이 지속이 될 그런 그림들이 있다라면 차익 실현 욕구가 나온다 하더라도 이를 신규 유동성, 신규 자금의 유입이 이를 상쇄시켜 나가면서 이러한 지금 현재의 상승 기조가 쉽사리 꺾이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들. 여기에 외국인들의 유입, 이제 초입기에 들어갔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 같습니다. 이제 점차 경기가 안정화 들어가고 우리나라의 경제 성장률 전망치 자체가 타 국가들에 비해서 상당히 긍정적인 어떤 그 전망치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외국인들로 하여금 우리나라로 다시금 유턴을 할 수 있게 만드는 어떤 그 단초가 될 가능성이 상당 부분 높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현재 시장 내 기대감 세 가지로 정리가 가능할 것 같은데 일단 경제 지표, 경기가 저점을 통과했다라는 확신 한 가지. 그리고 유동성이 최소한 2년 이상 지속될 것이다라는 긍정적인 기대감 한 가지. 또 세 번째죠. 치료제 개발이 점차 시간이 갈수록 7월, 8월 갈수록 가시화권에 그럴 가능성 높아지고 있다라는 점. 물론 펀더멘탈에 대한 이격이 장기화가 된다라면 이런 부분은 부담으로 작용을 합니다. 하지만 앞서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유동성 레버리지로 상쇄 가능성이 상당 부분 높다. 이렇다라면 지금 현재 부담스럽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밸류에이션의 갭, PER의 레벨업, 어찌 보면 정당화될 수 있지 않겠느냐. 시장은 PER 레벨업에 대한 뉴 노멀 국면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우리 시청자분 생각을 해보실 필요 있어 보입니다. 근데 여기에 이제 부담으로 다가오는 부분, 2분기 실적 시즌. FN 가이드가 최근 지난달과 이번 달
이번 2분기 실적 전망치에 대한 그 추정치가 FR 가이드 통계에 의하면 전월 대비해서 2.3% 정도 실적의 하향 조정이 나타났다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도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2분기 실적 부진 기대한 사람이 있겠느냐 과연. 2분기 실적 부진은 어찌 보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시장 내 이미 받아들여져 있고 이 부분은 이미 주가에 선반영이 되어 있다. 문제는 3분기 이후의 실적이다라는 점.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시장은 죄송합니다. 2분기 실적 바닥론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라는 점. 실적의 바닥 통과. 실적의 바닥 통과라는 부분은 상승 모멘텀이 주어지기에 충분한 환경이 될 수 있다라는 점. 어찌 보면 2분기 실적 시즌이 펀더멘탈 관심에 대한 전환점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을 수 있지 않겠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시면서 유동성 중심의 빠른 순환매 진행 과정, 이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정도가 있죠. 키 맞추기 순환매, 이미 우리가 경험을 하고 있었죠. 차익 실현 욕구와 소외주 찾기, 이렇게 되면서 키 맞추기성 빠른 순환매가 한동안 진행이 됐었고요. 앞으로는 주도주 발견형 순환매가 나타날 텐데 이 부분은 아무래도 2분기 실적 그리고 3분기 실적 맞물리게 되면서 펀더멘탈 중심의 성장주를 찾는 어떤 그 주도주의 순환매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최근 나타났었던 우선주의 급등락 생각을 해보면요. 이 부분은 어찌 보면 키 맞추기 순환매가 이제 마무리 국면에 들어갔다라는 부분을 고스란히 반영하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 지금부터는 유동성과 실적 중심의 성장주 순환매에 관심을 가져야 되겠다. 이 부분 생각을 해보시면서 코로나 재확산의 우려는 분명히 있다. 그렇기 때문에 포스트 코로나에 대한 전환점이 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두 가지 포트폴리오를 갖고 가보자. 빠른 순환매 관점에서의 어떤 그 포트폴리오 한 가지, 그리고 포스트 코로나를 대비한 포트폴리오 한 가지. 여기에는 공통적으로 들어가야 될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반도체와 OLED. 특히나 어제 같은 경우 애플 컴퓨터 주도형 미국 증시의 상승이 나타났다라면 OLED 관련주들 오늘 우리 시장 내에도 분명히 관심이 상당 부분 크게 나타날 수밖에 없다라는 점 생각을 좀 해두셔야 될 것 같고요. 5G 관련해서는 당연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자동차의 2차 전지 관련주, 그리고 엔터테인먼트 관련주, 마지막으로 그린 뉴딜, 정부가 지금 현재 장기적으로 주도하고 있는 그린 뉴딜과 관련해서도 분명히 우리가 관심 가져야 되겠다라는 부분 꼭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 가지 섹터를 짚어주셨는데 그렇다면 오늘장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 보면 되겠습니까? 네, 지난밤 미국 증시의 예에서도 우리가 봤듯이 미국 증시 역시 유동성 중심의 시장이 돌아가면서 성장주 중심으로 매기가 쏠리고 있다라는 부분. 여기에는 대표적으로 애플 컴퓨터가 그 역할을 톡톡히 해냈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분명히 눈여겨봐야 될 겁니다. V반등이 진행 이후 소강 양상, 소위 말하는 눈에 띄는 특별한 재료는 없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갈수록 사실상 힘이 빠져가는 그런 모습, 힘이 빠져가는 모습이다라기보다는 모멘텀의 다소간의 좀 둔화가 나타난다. 이 이야기는 다시금 이야기를 하면 빠른 순환매로 다시금 대체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 그 이야기는 바로 유동성 순환매에 대해서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될 것이다. 결국에는 2분기 실적 시즌이 임박을 하면서 성장 중심의 순환매, 성장 중심의 유동성 순환매를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건데, 유동성 순환매 여러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한 5가지 정도 들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가 낙폭 과대 중심의 순환매도 나타날 수 있고요. 키 맞추기 중심의 순환매도 나타날 수 있고요. 키 맞추기 중심은 밸류에이션 중심입니다. 그리고 소외주 중심의 한동안 못 올랐던 종목 중심으로 다시금 순환매가 쏠리게 되는. 그리고 우선주 중심의 순환매. 그리고 성장주 중심의 순환매. 근데 저는 이제 앞서서 말씀을 드렸던 4가지는 이미 시장을 한번 훑고 지나갔고요. 이제 성장주 중심의 순환매가 시장 내 매우 투자 심리의 중앙점에 자리 잡지 않겠느냐. 그렇게 된다면 결국은 유동성 시너지를 감안한 순환매와 경제 정상화를 감안한 성장주 중심의 순환매, 이 2가지가 동시에 시장 내 발효될 가능성이 높겠다. 그 중심에는 4차 산업 촉진, 당연히 언택트와 그린 뉴딜이 있을 수밖에 없고요. 그다음에 엔터테인먼트랄지 2차 전지, 그리고 지난밤 미국 시장을 뜨겁게 달궜던 그 스마트폰과 관련된 OLED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칩과 관련된 칩 관련주들도 마찬가지고, 이 부분 IT나 클라우드에 다 포함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밸류에이션의 정상화, 밸류에이션 낮춰져서 정상화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높아진 밸류에이션들이 이제 평상시화되어지는, 너무도 당연시화되어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될 것이다라는 점. 왜냐하면 유동성이 많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본다라면 순환매가 진행되지만 그 속에서 성장주 중심의 순환매가 앞으로 진행될 가능성 상당 부분 높다라는 점 꼭 염두에 두시면서 투자 전략에 어떤 그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브레인코리아 인베스트 신승용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번에는 시장 국내 쟁점 함께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 이슈 타임인데요. KTB 투자증권 이서훈 과장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최근에 이 강세를 보이는 업종부터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국게임을 대표하는 넥슨, NC소프트 그리고 넷마블 이른바 3N의 기업 가치가 5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게임주들의 강세가 예사롭지 않은데요. 게임 업종의 주가 흐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3N이라고 좀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스페인 기업, 넥슨, NC소프트, 넷마블 같은 경우가 작년 하반기부터 그 어떤 본업인 게임 개발, 해외 시장 공략에 좀 총력을 기울이면서 우선 이 코로나 사태로 인한 비대면 연품까지도 더해진 현재 상황에서 이 기업 가치가 합쳐서 50조 원을 좀 돌파했습니다. 우선 넥슨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시장이 아니라 일본의 도쿄 증권 거래소에 상장돼 있는데 그 지난 19일이었죠. 주당 2,430엔에 마감하면서 시가총액이 2조 1,457엔, 우리나라 돈으로 약 24조를 지금 돌파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NC소프트와 넷마블 같은 경우에도 18조 그리고 8조 이상까지, 또 NC소프트는 어제 상승 여력이 좀 크게 되면서 이 기업들의 시총합계가 크게 좀 올랐습니다. 이 세 개 기업들의 총합계가 국내 시총 1위인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삼성바이오로직스 다음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이 3N이 이 기업 가치 50조를 처음 돌파한 것은 지난 16일로 좀 추정이 되고 있는데, 넥센 같은 경우에는 지난 19일에 시총이 2조 1,000억 엔을 뚫고 다음날 2조 1,695억 엔을 찍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그 NC소프트와 같은 경우도 지금 기업 가치에 대한 어떤 고공행진이 그 지금도 이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하반기 전망도 좋습니다. 우선 넥슨 같은 경우에는 이 텐센트와 올여름에 중국에서 출시하는 던전 앤 파이터 모바일에 지금 현재 공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인데, 이 PC 버전의 던전 앤 파이터 같은 경우에는 매년 1조 원 안팎의 수익을
넥슨을 가져줬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 던전 앤 파이터 모바일도 이에 버금갈 것이라는 게 지금 업계에서는 지금 중론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 사전 등록자가 이미 4,300만 명을 넘긴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구글 플레이스토어 최고 매출 순위에서 봤을 때도 카트라이더가 4위, 그리고 V4가 7위, 피파 모바일이 9위를 기록하면서 넥슨 게임이 무려 지금 3개나 오른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우선 그 넥슨은 올해 초에 김정주 NSC 회장 측근이 포함된 형태로 한국과 일본의 법인 경영진을 좀 교체하고 회사 매각 이슈를 끝낸 뒤에 어떤 초격차를 모토로 신작 개발에 지금 집중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 IP죠. 이 글로벌 지식재산 확보를 위해서 15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1조 8천억 원의 투자 계획도 좀 발표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일본의 이용계 신문에서 그 예상했던 보도했던 내용이 올 들어서 이번 달 중순까지 넥센 주가 상승률은 68%로 전 세계 품절 대란을 일으켰던 닌텐도보다 좀 높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다른 기업이죠.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도 지난 1분기에 사상 최대 실적을 낸 모바일 그 다중 접속 역할 수행 게임이죠. 리니지 N과 리니지 2M을 무기로 지금 급성장하고 있는 현재 상태라고 볼 수 있겠는데, 국내 모바일 게임 시장 1, 2위를 지금 리니지 2M과 리니지 M이 좀 석권하면서 이 리니지 형제 체제가 지금 굳건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연초에 봤을 때도 한 11조 원대였던 NC소프트 시총이 지금 19조 원까지도 이상 좀 급등한 배경이 리니지 N과 리니지 2M의 그런 영향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이 NC소프트는 올해 하반기부터 글로벌 시장을 좀 본격 공략한다라고 밝혔는데, 리니지 2M은 일본과 대만에 수출하고 또 북미 법인인 NC 웨스트를 통해서 음악 리듬 게임인 퓨저를 올 가을에 북미와 유럽 지역에 출시할 예정입니다. 플랫폼 같은 경우에도 모바일, 또 PC, 콘솔 등으로 확장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또 국내에 머물지 않고 글로벌 종합게임 기업을 거듭나겠다는 게 이 김택진 NC소프트 대표가 밝힌 포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넷마블 같은 경우에도 이 방준혁 의장이 강조한 글로벌 경쟁력 강화 특명에 따라서 해외 시장을 공격적으로 좀 개척을 한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 모바일 게임 강자인 넷마블 같은 경우에는 해외 매출 비중이 70%로 붙들면서 이 3N 중에서도 가장 높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넷마블은 총 89개 국가 중에서 83개국 구글 플레이스토어에서 상위 100위권의 자사 게임을 지금 올리고 있는 상태이고요. 여러 가지 봤을 때도 긍정적인 상황으로 가고 있겠고, 특히 이제 올 하반기에도 신작이 나오는 부분이 눈에 띕니다. 3분기에는 이 방탄소년단이죠. 이 BTS를 소재로 한 모바일 게임 BTS 유니버스 스토리를 좀 선보인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또 이제 BTS 인기에 힘입어서 작년에 히트를 쳤던 BTS 월드처럼 이 성공할 가능성이 좀 큰 것으로 좀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또 모바일 게임이죠. A3 스틸 얼라이브를 글로벌 출시한다라고 좀 밝혔고요. 넷마블은 또 이슈가 있었죠. 작년 말에 웅진 코일 이슈 인수하면서 이 캐시카우를 갖추게 되면서 게임 분야에서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질 것으로 좀 평가가 되고 있는데, 정리를 하자면은 이 3N이 그 전에는 좀 부진을 떨치고 성장 모멘텀이 좀 강해지고 있고, 또 여기에 최근 몇 년간 침체했던 한국 게임 시장이 다시 되살아날 것으로 좀 판단이 좀 되고 있습니다. 네, 넷마블, 넥슨 그리고 NC소프트까지 하반기의 매출은 더욱더 기대가 된다, 이런 부분 짚어주셨습니다. 이어서 LG 생활건강도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들어서 모처럼 LG 생활건강의 주가가 빨간불 켜내고 있는데요. 배경 어디에 있습니까? 네, 역시 LG 생활건강의 이 럭셔리 브랜드 힘이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요. LG 생활건강은 연매출 2.5조 원의 럭셔리 메가 브랜드 후를 지금 보유하고 있고, 차기 브랜드라고 할 수 있는 숨 같은 경우에도 매출이 지금 꾸준히 올라오고 있습니다. 중장기적으로 글로벌 럭셔리 화장품 기업 단열에 속할 것으로 예상되는 유일한 기업으로 지금 현재 지금 평가를 받고 있는 상태고요. 1분기 실적도 좋았습니다. 이 1분기 실적의 그 긍정적이었던 영향이 화장품 외에 음료와 생활용품 쪽에서의 판매가 호전되고 있고, 또 제품 믹스 개선에 따른 수익성 증가도 영향이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또 이제 효율적인 어떤 비용 관리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그 결과라고 좀 볼 수도 있겠는데, 우선 코로나19 확산으로 국가 간 여행이 불가능해지면서 2분기 때, 올해 2분기 때 면세점 판매는 1분기보다는 축소될 것으로 좀 예상은 되고 있지만, 이 화장품 부분에 이 럭셔리 매출 비중이 거의 71%를 차지하는데, 그런 점에서 봤을 때는 이 중국 화장품 소비 회복 국면에서 LG생활건강의 이 럭셔리 브랜드는 역시 실적이 크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또 2분기까지는 생활용품 부분 매출이 코로나 관련하면서 위생용품 판매와 프리미엄 제품 라인 확대로 작년 대비로 18% 이상 성장하면서 우선은 면세 화장품 부분 부진을 일부 상쇄해줄 것으로 좀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단기적으로 불확실성은 존재를 하는 건 맞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역시 2015년의 메르스, 2016년의 사드 위기 때 우선 LG생활건강도 여러 가지 부침이 있었는데, 하지만 오히려 위기를 기회로 극복하면서 채널에 대한 구조조정과 또 다변화, 또 브랜드 재정비를 통해서 위기를 타개하는 현재 상황으로 가고 있지 않나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 브랜드 로열티가 높은 메가 브랜드를 보유한 업체가 투자에 있어서 우려하기 때문에 LG생활건강의 럭셔리 브랜드는 LG생활건강의 주가를 계속 자극할 수 있는 요인이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네, 이어서 다음 이슈로 옮겨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의선 현대차 그룹 수석 부회장과 이 구광모 LG그룹 회장이 22일 단독으로 만났습니다. 현재 정 부회장은 미래차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서 광폭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요. 관련된 업종들 시장에서의 앞으로 움직임 어떨까요? 네, 어제 좀 화제가 됐던 것도 이제 수소차 관련주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요. 이 정의선 현대자동차 수석 부회장이 우선 그 회동을 했습니다.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 그리고 구광모 LG그룹 회장과 배터리 연쇄 회동에 나서면서 이 전기차에 대한 수혜주가 지금 시장에서 좀 관심을 높은데, 역시 이 중에서는 이 현대모비스가 시장에서 관심을 많이 받고 있다라고 좀 볼 수 있겠는데요. 우선 정의선 부회장이 그 삼성 SDI와 LG화학 같은 현대차 그룹 내에서 생산하지 못하는 이 배터리 업체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지금 방문했다는 것은 긍정적이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국내 기업 간의 협업이 필요한 이유가 이런 방문이 단적으로 증명을 해주지 않나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는 이 배터리 이외의 대부분의 제품은 현대모비스 같은 이런 그룹 내 부품사 공급하고 있는데, 그런 점에서 현대 그룹 같은 경우에도 이 오랜 기간 수직 계열화를 통해서 생산해왔던 이런 부분의 포맷을 좀 바꾸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우선 배터리를 제외한 대부분의 그런 제품은 그 현대모비스가 이 구동 모터 배터리 관리 시스템을 하고 있는데, 추후에 봤을 때도 이런 그 시스템에서 이 수소차 부분 같은 경우에는 타사와 같이 연동해서 진행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향후 전망도 낙관적인 부분이 현대차와 기아차의 전기차 판매량의 증가세와 가파르게 오르고 있기 때문에 올 1분기에만 38,000대가량의 전기차가 팔렸던 걸 본다고 한다면 우선 현대모비스의 어떤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점점 커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어서 셀트리온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셀트리온이 7월에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임상 일상에 들어가겠다 이렇게 밝히면서 어제 시장에서 52주 신고가 경신했습니다. 보니까 30만 원대를 넘어서면서 거래 마감했더라고요. 워낙 실적도 탄탄한 종목이다 보니까 수급도 괜찮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네, 우선 코로나와 또 엮이면서 주가의 흐름이 긍정적이라 볼 수 있겠는데요. 다음 달 16일에 코로나19 치료제 그 임상을 지금 시작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임상 일상의 구체적인 날짜까지도 밝혔는데요. 우선 셀트리온은 지난 2월부터 코로나19 항체 치료제 개발을 시작했는데, 이 코로나19 완체 환자 혈액에서 바이러스를 무력화시키는 항체들을 발굴하고 지난 4월에 코로나19 항체 치료제의 최종 후보군까지 선정했습니다. 현재 동물 실험을 진행하는 동시에 임상 물질 대량 생산까지 준비 중인 상황인데요. 우선 서정재 회장 같은 경우는 올해 임상을 마치고 내년 1분기 허가 과정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이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크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내년에는 코로나19 치료제 500만 명분을 만드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기대감은 주가에 충분히 좀 반영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 전 세계 어떤 200개 기업에서 코로나19 백신과 치료제를 개발 중이라는 부분을 좀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 그 중에 뭐 이제 셀트리온이 어떤 위치를 차지할지 부분은 계속 지켜보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KTB 투자증권 이성훈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출발 증시 와이드는 여기서 모두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희는 잠시 후 순간 포착 매매 시그널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김민주입니다. 오늘 전국에 장맛비가 내리겠습니다. 현재 전국이 대체로 흐린 가운데 서쪽 지방에 비가 오고 있는데요. 낮에 전국 대부분 지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현재 강원 북부 산지와 제주도, 남해안 일부 지역에는 호우 예비특보가 내려져 있고요. 전라 서해안을 중심으로는 강풍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내일까지 예상되는 강수량은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 제주 남부와 남해안에 50에서 100mm, 많은 곳은 150mm 이상이 되겠고요. 서울 경기와 그 밖의 강원도, 충청도와 제주 북부에는 30에서 80mm, 그 밖의 전국은 20에서 60mm가 예상됩니다. 오늘 중부지방과 남해안, 제주도에는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동반되겠고요. 예비특보가 내려진 강원 북부와 제주도에는 시간당 30mm의 강하고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비 피해 없도록 대비 잘해주셔야겠습니다. 비가 오며 더위는 한풀 꺾이겠습니다. 서울과 대전이 25도, 광주 24도, 대구 28도, 강릉 21도로 어제보다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겠고요. 일교차도 적겠습니다. 오늘은 중국 상해 부근에서 북동진하는 저기압의 영향을 받으며 전국에 비가 내리겠고요.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까지 수도권을 중심으로 높게 오르겠습니다. 이어서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종일 많은 비가 내리겠습니다. 낮 기온은 인천과 춘천 24도, 청주 25도까지 오르겠고 큰 더위는 없겠습니다. 동해안 지역은 낮부터 비가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낮 기온은 속초와 강릉 21도가 예상됩니다. 남부지방 서쪽부터 비가 내리고 있고요. 전라 서해안에는 강풍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비는 점차 그 밖의 지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현재 서해상에는 풍랑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물결은 서해상에서 최고 4m, 남해상은 3m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비는 내일이면 대부분 그치겠는데요. 본격적인 장마철에 들어서면서 이번 주말 강원도와 남부지방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 전해드렸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